안녕하세요. 목수입니다. 저희 비행기는 어제 설국의 도시 니가타를 경유해서 쇼나이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오늘은 쇼나이 공항을 이용해서 아키타시를 경유해서 일본 최북단의 도시입니다. 일본 본섬 최북단의 도시 아오모리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가 쇼나이 공항이죠. 쇼나이 공항을 출발지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아오모리 공항을 도착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가타를 경유해서 자, 오늘의 비행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일본 여행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끝이 나고 있고, 다음 시간에 아오모리에서 후, 그 삿포로, 어, 삿포로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날씨는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적설량은 최대치로 했고, 날씨는 맑음으로 했습니다. 눈이 쌓인, 눈이 쌓인 시죠. 그러나 날씨 자체는 맑음으로 해뒀습니다. 오늘은 뭐 비행 그 경로가 이륙 방향이 뭐 거의 비행 경로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시간이 한 몇 초 절약이 되죠. 아마 오늘은 그 가야 되는 길이 좀 산간지대가 있습니다. 산간지대가 있기 때문에 까지는 뭐 해안지대로 지금 해안을 따라가고 있죠. 일본 서해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이죠. 저 끝에 산간지대를 갈 때까지는 고도를 이렇게 저고도로 유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 이륙을 하면은 뭐 별일 없는 한 즉시 오토파일럿을 켜면 됩니다. 그리고 오토파일럿 이제 헤딩버그로 이제 요크 대신 헤딩버그를 사용해서 사사사설 사용을 하면 됩니다. 설국이죠, 설국입니다. 오늘 목적지인 그 아오모리도 오늘 목적지인 아오모리도 설국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도시. 아오모리가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은 옛날에 그 뭡니까? 일본에 굉장히 대박이 났던 영화입니까? 드라마입니까? 오겐키 데스까? 일본의 러브 스토리입니까? 하여튼 그 영화의 그 오겐키 데스카라고 이제 여자 주인공이 그눈 덮인 산 속에서 산을 바라보면서 이제 외치는 원산을 바라보면서 외치는 눈 덮인 들판에서 그 도시가 바로 아오모리입니다. 아오모리. 오늘 가는
그 장면은 정말 유명하죠. 정말 유명합니다. 음, 아주 자주 그 언급이 되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의 배경이 바로 아오모리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오모리도 눈으로 그 일본 본섬에서 이제 눈으로 유명한 두 개, 몇 군데가 있죠. 두 개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합작 마을이니까 거기도 유명하고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니가타와 아오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오모리는 그 이외에 또 그 아오모리의 그 3대 호수입니까? 세 개인가? 호수가 또 엄청나게 유명하죠. 호수가 꽤 높은 산이 있죠, 저기. 호수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게 이제 호수의 색깔이 물빛이 아주 그 물빛이 굉장히 좀 신비로운 그런 그런 이제 유명한 호수가 있죠. 그 일본에 뭐 제가 꼭 가보고 싶은데 또 아오모리에 또 뭐가 있냐 하면은 그 아오모리에 저 멀리 산이 꽤 높은 산인 것 같다 그죠? 꽤 높은 산인 것 같습니다. 구글 지도에서는 이렇게 산 높이가 안 나오네요. 산 높이가. 지금 사카타시를 지나서 나카오시를 아닙니다. 그 지금 현재 이제 사카타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카타시 방금 지났네요. 방금 지났고 유자마키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면 이제 나카오시가 되겠습니다. 여기쯤이 나카오시인 것 같아요. 여기쯤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경치가 다른 계절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취향이겠죠? 가고 있습니다. 어, 확실히 그 좀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게 인가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가가 아무래도 뭐 춥고 환경이 가혹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인가가 확실히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은 덜한 편입니다. 저 나중에 고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도로. 고도가 이제 그 산 지석을 따라가지만 고도가 점점 올라가네요. 네? 원래 이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그 경치에 이렇게 정신 팔리다 보면은
고도가 지금 너무 낮다는 사실을 까먹죠. 까먹어가지고 뭐 추락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추락을 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고도를 한 3,500피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되겠네요. 지금 지났죠? 방향은 맞게 가고 있죠. 자, 끝에 여기가 이카타시입니다. 이카타시. 아, 이카타가 아니라 아키타시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아오모리를 이루겠어 이제 홋카이도 섬, 일본 최북단 섬이죠. 홋카이도, 큰 섬, 뭐 쿠릴 열도의 작은 섬을 제외하고는 이제 큰 섬으로는 일본 4대 섬 중에서 이제 제일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 섬으로 갑니다. 홋카이도 섬에는 이제 유명하죠. 겨울왕국, 문자 그대로 겨울왕국입니다. 겨울왕국. 삿포로가 있습니다. 삿포로가. 그,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EBS 다큐멘터리에서 뭐 세계일주 그 프로그램이 있죠. 세계일주 프로그램이 유튜브에서 일본 여행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경유하는 저희 이제 방구석 세계일주가 경유하는 도시를 미리 예를 들면 니카타를 이제 다음 시간에 니카타를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미리 그 EBS 세계일주 그 다큐멘터리에서 니가타를 미리 이제 시청을 하는 거예요. 니가타를 시청을 하고 난 뒤에 제 동영상을 보면은 훨씬 재밌습니다. 요즘 제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니가타를 경유하면서 제가 계속 니가타 그 세계 그 프로그램을 그 EBS 동영상을 봤습니다. 보니까 훨씬 재밌더라고요. 어, 왜 그러냐면은 그 EBS 동영상에서는 그 뭐 시내나 이렇게 클로즈업된 시내나 건물이나 이런 것만 보잖아요. 보다 보니까 니가타라는 도시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쯤 있는지, 그리고 전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주변이 자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 없는데 저희는 이제 상공을 그리고 또 이제 도시 근처에서는 저공비행을 하기 때문에 도시 모습을 훨씬 이렇게 전체를 훨씬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조금 보시면 이제 조금 지겨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행이 단조로운데 그 원래 그 FS 세계일주 원래 이래요. 원래 거의 대부분은 그냥 그 공항간을 비행하는 단조로운 비행이기 때문에 그렇게 짜릿짜릿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기 맛들이기 시작하면은 계속 가고 싶어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중독이 된 상태가 되겠죠. 어제 제가 좀 진짜 한번 맘먹고 한번 뒤져봤습니다. 아무래도 엑스박스의 화면이 그 그래픽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제 화면의 이제 모니터 해상도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모니터 해상도는 지금 현재 엑스박스도 제가 지금 레코딩하는 거는 이제 1080p로 레코딩하고 있지만 엑스박스 자체는 4K가 되죠, 그죠? 4K가 되는데
뭐 지형지물의 정교함이죠. 지형지물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정교함이 아무래도 좀 핏이 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작심을 하고 저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확실히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2020에서도 좀 차이가 났겠지만 2024에서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그 그래픽 카드 중에서 가장 고성능이 이제 엔비디아 RTX 4090이죠. 그래픽 카드만 해도 400만 한 50만 원 돈 하죠. 그걸로 PC를 구매하면 한 7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70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이제 4090 그래픽 카드로 이제 최대 해상도로 녹화한 그걸 그 PS 2024를 쓰는 편 봤거든요. 그걸 세팅하는 것도 봤습니다. 세팅하는 것도 보니까 이거 뭐 잽이 안 되더라고요. 비교 자체가 안 되게. 그래서 4090으로 모든 뭐 자동차 뭐 건물 뭐 이렇게 설정이 많습니다. 설정을 싹 다 최대치로 해버리면은 잠시 보여드릴까요? 잠시 보여드릴게요. 중이니까 여기에서 보이는 게 아니죠. 잠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비행을 잠시 멈추고 여기 중요한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음, 일반 여기 그래픽 하면 HDR10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 PC에서는 이게 메뉴가 쫙 나옵니다. 메뉴가 되게 많이 나오고 맥이 나오고 뭐 자동차 뭐 건물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해상도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로 올려버리면은 그 해상도가 엄청나게 높아져가지고 엄청 해상도가 아니라 굉장히 그래픽이 엄청나게 정교해져가지고 거의 뭐 실제 사진하고 뭐 물론 아주 저공 비행을 하면 이제 다른 얘기가 됩니다. 다른 얘기가 다른데 그 웬만큼 뭐 제가 봤을 때 고도 한 1000피트에서는 뭐 실제하고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기가 팍 죽더라고요. 야, 좋겠다. 부럽죠, 그죠? 정말 부러웠습니다. 당장에 뭐 그거 때문에 700만 원 쓴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일단 당분간은 부러움에서 그치기로 했습니다. 그치기로 했고 그리고 제 4090 RTX 4090 칩이 이제 나온 지 꽤 됐습니다. 나온 지 꽤 됐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이제 다른 그 어드밴스드 된 칩을 쓰는 그게 나올 것 같아요. 참. 근데 이번에 CES 쇼에서 어, 어, 젠슨 황이 그 엔비디아 CEO의 젠슨 황이 어, 새로운 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게 프로젝트 디지트라고 코드네임이 디지츠입니다. 디지츠라는 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제품 발표를 했는데 이제 뭐 곧 출시하는 모양입니다. 출시 예고인 셈이죠. 그게 뭐냐 하면은 자 보면은 이카타시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카타시입니다. 지금 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도시 같아요. 조그마한 도시. 조그마한 소도시 같습니다. 이카타시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고도를 조금 더 맞출까요?
그 디지츠라는 제품이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신형 이제 그래픽 칩이라 안 그러고 AI 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뭐 제가 뭐 그쪽은 뭐 문외한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그래픽 칩으로 AR 알고리즘을 이제 구동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동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하는 거는 아마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이게 아마 짐작입니다만은 보다 너무 높다. 그죠? 알겠습니다. 보다 좀 올리겠습니다. 그 텐서 칩이죠. 텐서 연산을 하는 음, 그뭐 AI 연산도 텐서 연산이고, 텐서 연산이고 그 그래픽도 이제 거의 텐서 연산입니다. 텐서 연산이기 때문에 그래픽 칩이나 뭐 AI 칩이나 같은 기능일 겁니다. 아마 뭐제 심작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하여튼 뭐 이번에 새로 나오는 G10인가? GP10이 하여튼 뭐 그 칩을 장착한 PC입니다. PC. PC인데 슈퍼컴퓨터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코어는 보니까 X86 코어가 아니라 암 코어 같아요. 암 코어. 암 코어를 15개인가 장착한 ARM 코어에다가 그 이번에 새로 신제품 칩을 탑재해가지고 PC를 이렇게 꾸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슈퍼컴퓨터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미니 그 퍼스널 슈퍼컴퓨터로 뭐 제품을 출시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번 CES에서 뭐 발표를 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관심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리눅스에서만 된다는 거죠. 리눅스만 운영 체제를 윈도우즈, MS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는 안 된다 이거죠. 안 되기 때문에 이 MSFS하고는 무관하죠. 그런데 아마 제 생각 ARMS 돌아가는 윈도우즈가 나오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데 그게 모든 소프트웨어와 라이브러리가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ARM용으로 그 윈도우 버전을 본격적인 지금까지는 뭐 중간한 거고 그냥 에뮬레이션 비슷한 게 했는 것 같고 본격적인 그 ARM 버전이 코어 버전 윈도우즈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X86이 지금은 서서히 이제 페이드아웃을 시작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 인텔이 괜히 망한 게 아니죠. 인텔이. 그래서 만약에 그게 그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ARM화용 본격적인 윈도우즈 버전이 나온다면은 제 생각에는 PC 가격이 확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지츠가 지금 현재 뭐 700만 원짜리 최고 사양 PC 성능보다는 제가 봤을 때 10배 이상 고사양 같거든요. 강력할 것 같아요. 성능이. 강력할 것 같으니까. 근데 가격은 이번에 보니까 그 가격은 얼마 안 해요. 450만 원. 3천 불밖에 안 해요. 3천 불밖에 안 하니까. 야, 윈도우즈만 있으면 지금. 만약 그거 가지고 그 만약에 MSF에서 2024를 한다면 제가 보기엔 날아다닙니다. 진짜 날아다닐 것 같아요. 너무 적을 것 같아요. 이건 뭐 현실성은 없는 얘기입니다.
아, 인제 어 아키타를 지금 지나고 있죠. 아키타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나고 인제 예 슬슬 인제 고도를 높이면서 저 인제 저 앞에 보이는 산 여기 그러니까 요쯤이겠죠, 요쯤. 여기서부터 인제 여기까지는 인제 산맥지대에 같습니다. 산맥지대에 같기 때문에 고도를 올리고 저 산맥을 넘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맥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5,000 피트 이상 일단 올려놓고 그 이후에 이제 돌릴지 말지는 상황을 지켜보는 게 고도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뭐 캠핑카 얘기를 좀 했죠. 요즘 제 관심사가 캠핑카라 가지고 계속 캠핑카 얘기를. 근데 뭐 캠핑카 구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캠핑카 가격이 뭐 처음에는 나는 5, 6천만 원짜리 사고 끝내려고 얘기하지만 모든 물건이 그렇듯이 실제로 사보면 그렇게 안 돼요. 실제로 사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최소 7천만 원 이상짜리를 구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막상 앞에 가면은 아무래도 이것도 넣어야 될 것 같아. 저것도 넣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안 들 수가 없거든요. 소나타 사러 갔다가 그랜저 사고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근데 뭐 캠핑카라는 게 집에 이제 사다 보면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승용차보다 훨씬 비싼 차를 사게 돼 있어요. 그게 최소 가격이 1.5배에서 2배 이상. 그래서 잘못 사면 낭패입니다. 왜냐하면은 캠핑카의 결정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이 뭐냐면은 감가상가가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굉장히 딱 사가지고 한 2달 있다가 되팔면요. 30%는 최소 30%는 내려갑니다. 1년 있다가 되팔면은 보통 반가격대요, 대부분. 그래서 캠핑카를 구입을 할 때는 만약에 본인이 찾고자 하는 기종이 굉장히 흔한 기종이면 절대로 제 생각에 새 거 사는 거 안 권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찾는 기종이 되게 좀 희귀한 기종이네. 이러면 뭐 어차피 새 거도 없고, 저 중고도 잘 없을 뿐더러 중고 있어도 그런 캠핑카는 감가상가가 많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타리아 캠핑카를 사보신, 아시는 분이라면은 아마 제 캠핑카를 되게 탐을 낼 거는 확실해요. 일단은 뭐 이미 망했습니다마는 그 망한 회사 오히려 망했기 때문에 그 구조가 정말 끝내줍니다. 제가 봐서는 스타리아 캠핑카 구조 중에 제일 좋아요. 그런데 망했기 때문에 희소성이 생겼죠. 그래서 이제 제 캠핑카 같은 경우는 판다면은 파는 사람도 굉장히 좀 불리한 상황이고 왜냐하면은 이제 망한 회사이기 때문에 없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예서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사는 사람도 망설이죠. 망설이고 근데 또 그 파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아무래도 그 손해를 보는 건 아니고 그 구매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물건이 잘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고 시장에 올라와 있는 거 보면은 이제 낮은 사양의 제가 산 브랜드의 낮은 사양의 그 차량은 꽤 많이 나와 있어요. 꽤 많이까지는 하여튼 좀 나와 있었는데 높은 사양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뭐 다른 물건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생각에는 캠핑카는 높은 사양을 사야 됩니다. 낮은 사양을 사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계속 그걸로 쓸 수 있으면 다행인데 낮은 사양을 사놓으면은 사용하다 보면 너무 불편해 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높은 사양을 나중에 추가하게 됐어요. 추가하게 됐기 때문에 아예 그 높은 사양의 중고차를 사는 게 본인이 사고 난 뒤에 이제 사양을 올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반값 미만 돈이 한 배 이상 세이브 됩니다. 세이브 되면 고가 사양 사라고 이제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권해드리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제 스타리아 캠핑카를 사실 때 뭐 스타렉스하고 스타리아하고 해서 스타렉스보다는 스타리아가 월등하게 좋습니다. 일단은 뭐 소음과 진동 면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되고 스타리아는 거의 승용차에 가까워요. 스타리아는 트럭에 가깝습니다. 타보면 소음과 진동이 옆 사람하고 대화하기 좀 힘들 정도고 그리고 진동도 되게 심해요. 덜덜덜덜 거리죠. 스타리아는 조용합니다. 더구나 살짝 저처럼 이제 살짝 그 리터치를 추가 튜닝을 살짝 해주면 진짜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즈도 차가 이제 예쁘게 생겨가지고 스타리아가 크게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큽니다. 그 스타렉스보다는 꽤 더 큽니다. 꽤 더 크기 때문에 캠핑카에서는 큰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스타리아 캠핑카를 구입을 한 다음에는 이제 그 이제 스타리아 캠핑카를 출시하는 브랜드가 되게 많죠. 굉장히 많은데 뭐를 이제 중요시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실사용자이기 때문에 정확한 안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는 전기입니다. 전기. 전기가 이제 보통 이제 300A, 600A, 900A 이렇게 세 가지 이제 용량으로 보통 넣는데 기본은 보통 이제 300입니다. 300인데 300은 뭐 거의 실용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 당일치기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온다든가 그러면 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혹시 1박만 해도 300은 무리입니다. 300은 여름 겨울 되면은 이제 그 전기 매트를 안 쓸 수가 없습니다. 무시동이 트어 있어도 전기 매트는 또 따로 써야 되거든요. 이건 300 암페어 되면 또 밥 대 먹어야 되고 무리죠. 그래서 보통 이제 600과 900인데 자 600과 900의 차이는 뭔가 에어컨의 차이인데 에어컨의 차이. 에어컨을 안 쓰시겠다 그러면은 뭐 600암페어도 제가 보기엔 괜찮습니다. 600암페어면 아마 이틀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약간은 넉넉하게 쓰고 그런데 에어컨을 가동한다고는 600암페어는 어딘도 없습니다. 어딘도 없기 때문에 에어컨을 가동한다고는 반드시 900암페어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또 뭐 여름에 에어컨을 또 안 쓸 수도 없어요. 실제로 여름에 나가보면 에어컨 없이 뭐 차박을 한다. 아, 제가 무슨 현실성 없습니다. 뭐 밖에 나가면 되지. 그 모기에 뜯겨 죽으라고요. 모기 때문에 문 꽉꽉 닫아놓고 자야 되는데 물론 이제 모기장을 치든지 뭐 하고 문을 열어놔도 방법이 하여튼 뭐 에어컨 여름에 없으면은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예 여름에는 아예 차박을 안 나가죠. 그런데 에어컨이 있으면 이제 여름에 나가도 되죠. 왜냐하면은 실내 공간이 작기 때문에 에어컨을 뭘 달아놓든지 추워 죽을 정도로 충분합니다. 근데 에어컨을 가동을 하려면 600암페어로는 안 됩니다. 900암페어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뭐 그까지 뭐 300이든 600이든 900이든 뭐 배터리 넣으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뭐 다른 캠핑카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배터리를 넣을 공간이 어느 정도 다 되죠. 1톤 포토든 뭐든 간에 배터리 넣을 공간이 없어가지고 배터리 넣기 힘들지는 않죠. 근데 스테레오는 다른 얘기입니다. 스테레오는 이제 내부 공간이 워낙 작다 보니까 배터리 하나의 부피가 엄청나게 치명타를 남깁니다. 그래서 900암페어를 넣을 수 있는 이제 스테레오 캠핑카가 거의 없다시피 해요. 거의. 뭐 900암페어 왜 내가 아는 뭐 회사는 900암페어 넣던데 왜 없다시피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제 제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있는 게 대부분의 회사들이 배터리를 어디에 넣느냐 실내에 넣습니다. 실내 수납 뭐 침상 밑에죠. 침상 하나 밑에 이제
보통 그 스타리아는 이제 실내가 워낙 좁다 보니까 침상을 좀 띄우고 그 안에를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수납 공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그 침상 아래 이제 서랍의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수납 공간인데 거기에 대부분 배터리를 넣어버려요. 그러면 거기에 300A만 넣어도 그 배터리하고 인버터하고 하면은 공간을 상당히 많이 차지합니다. 의외로. 그럼 배터리 넣고 나면은 수납 공간의 한 3분의 1이 없어집니다. 한 3분의 1이. 그러면 뭐 수납할 데가 진짜 없거든요. 정말 없어요. 뭐 실내에 수납해야 되는 것들이 최소한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불, 베개, 이거 어디 넣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600A 되면 더 힘들어요. 900A 되면은 이제 수납 공간, 침상 하부가 완전히 뭐 배터리를 빼곡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스테레오 캠핑카를 사실 때 반드시 이제 그 명심하셔야 되는 게 전기 그 배터리가 침상 하부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럼 수납공 없어지거든요. 그럼 어디 들어가는 게 좋으냐? 그 자동차 하부에 들어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동차 하부에다가 금속 이게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 안에다가 배터리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침상 하부에는 배터리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거죠. 배터리 인버터가 그 전기 장치가 아예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제가 뭐 그 제 캠핑카 제조사 유니캠프라는 거 있습니다. 망했죠. 부도 났습니다. 작년에. 작년 4월인가에 부도 나가지고 해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침상 하부가 아닌 아래쪽에 그 금속 박스로 배터리가 있는 그 유일한 회사입니다. 물론 이제 그 어떤 회사들이 뭐 그 사러 가면은 이제 그 사장님들이 설명을 할 때는 옵션으로 만약에 그 차체 하부에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드릴게요라고 얘기는 그렇게 다들 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회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온갖 핑계를 대고 거절합니다. 실제로는 안 해줘요. 말만 해준다 그러지. 왜 그러냐면 일단 일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금속 박스로 들어가면은 좀 단점이 생기거든요. 어떤 단점이 생기냐면은 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 하부에 금속 박스로 넣으면은 하부에 매단다는 얘기죠. 매달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지상에서 이제 그 배터리 함까지의 그 거리가 짧아지죠. 그래도 이제 법적으로 15cm 이상은 됩니다. 왜냐 15c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으면은 허가가 안 나거든요. 개조 변경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구조 변경 허가가 안 나요. 그래도 어쨌간에 그, 그 배터리함과 땅 그 지상과의 그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운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덜컹거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속도 방지턱을 심하게 넘어간다든가 그럼 배터리함이 찌그러져요. 배터리함이 찌그러지면은 배터리가 뭐 고장이 나고 최악의 경우에 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 배터리는 이제 물리적 충격을 가하면은 운 나쁘면 불 나거든요. 그래서 운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제 차 같은 경우는 이제 900A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어디 있냐면은 전부 다 아래쪽에 매달아 놨어요. 그 침상을 전혀 방해하지 않습니다. 침상 아예 방해하지 않아요. 어디에 있냐면은 이제 가운데 뒤에 꼬리죠. 가운데 뒤에 하고 그다음에 오른쪽 슬라이딩 도어 하부, 왼쪽 슬라이딩 도어 하부 이렇게 세 개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 300, 300 이제 세 군데 분산돼 가지고 총 900A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왜 잘 만들었냐면은 무게가 이제 분산이 돼야 되거든요. 배터리가 되게 무겁잖아요. 되게 무겁기 때문에 한쪽에다가 달아 놓으면은 차가 이제 무게 분산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업체들이 하부에 매다는 거를 이제 질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완전하게 배터리를 밀폐할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 함은. 왜냐하면 배터리 안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완전 밀폐를 해버리면은 이제 열이 나서 이제 불나죠, 그죠? 불나기 때문에 반드시 구멍을 뚫고 그 팬을 장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배터리 함이 그
밀폐 구조일 수가 없어요. 밀폐가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부에 들어가는 게 제가 보기엔 맞아요. 분명히 맞습니다. 분명히 맞는데 왜냐면 그래야지만 침상 공간을 침해를 안 하니까 맞는데 운전할 때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덜컹거리서는 안 되고 뭐 웬만큼 덜컹거리면 괜찮습니다. 꽝 이렇게 심하게 덜컹거리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물 있는 데 지나가면 안 됩니다. 물 있는 데. 물웅덩이 이런 데 있으면 저도 이제 운전할 때 물웅덩이 피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물 있는 데를 지나가면은 물 있는 데를 지나가면은 이제 아까 여기 있는 배터리 하면 팬 구멍으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배터리가 뭐 쇼트 납니다. 그럼 또 큰일 나죠. 그래서 자 그러면은 인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나중에 에스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광고할 때는 영업할 때는 뭐 "배터리 밑에 달아 드리 원하시면 밑에 달아 드릴게요." 그러지만 계약할 때는 절대로 안 해 줍니다. 절대로 안 해 줘요. 자 그러면은 인제 그럼 밑에 달면 그렇게 여러 가지 단점이 생기는데 밑에 안 다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운전을 조심하면 되거든요. 뭐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 제 차는 인제 밑에 달려 있는데 1 년에 한 번씩 인제 그 무상 점검을 현대차에서 해 주죠. 해줘 가지고 얼마 전에도 다녀왔는데 무상 점검할 때 차를 리프트로 올립니다. 올려 가지고 하부를 보면은 새 차 같아요. 그 뭐 그 정비 공장의 그 기사분들이 뭐 극찬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완전 새 차네요."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인제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운전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뭐 굉장히 거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뭐 자기가 운전을 진짜 개떡같이 해 놓고 뭐 완전 우당탕탕 운전하고 뭐 완전 꼭 무슨 탱크 운전하듯이 막 개울도 건너고 난리 부르스 쳐놔 놓고 뭐 그럼 당연히 고장 나죠. 고장 납니다. 이게 탱크가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뭐 뭐 모든 책임은 업체를 탓합니다. 음 내가 말이야 돈을 얼마나 줬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사람 멍청한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 멍청한 겁니다, 그거는. 이 물건이 내 손에 들어왔으면 그 물건을 내가 이해를 하고 그 물건에 맞춰서 내가 사용을 해야지 고장이 안 나는 거지. 물건의 상황 이런 거 한 개도 고려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완전 개발레발 사용해 놓고 책임은 다 업체를 탓한다? 그거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어쨌든 요약하면 배터리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은 배터리는 최소 600 에어컨을 쓰려면은 꼭 900이 돼야 되고 900을 강력하게 원한다. 그리고 배터리는 반드시 침상 안에 넣어서는 안 되고 하부에 매어 달아야 된다. 매다는 게 맞다. 그리고 하부에 배터리를 매달았으면은 운전을 조심하면서 쓰는 게 옳다. 요게 제 그겁니다. 요게 제 결론입니다. 결론이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유일한 차가 유니캠프 제 차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배터리를 하부에 900A까지 매다는 회사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망한 회사지만은 최고의 차량임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수납 공간입니다, 수납 공간. 수납 공간은 크게 인제 두 가지 종류의 수납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실내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납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실외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의 수납이 필요합니다. 이걸 왜 구분하느냐? 실내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 실내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은 꺼내기 편한 위치에 있어야 돼요. 꺼내기. 그럼 예를 들면은 인제 스타리아가 워낙에 공간이 적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인제 실내 수납 공간은 침상 아래에 있습니다. 침상 아래. 침상 아래를 인제 수납 공간으로 사용하는데 이거 진짜 골 때리기 불편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 자 가정을 해 봅시다.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라면을 하나 끓여 먹어야 돼. 그러면은
버너도 꺼내야 되고 버너나 내지는 인덕션 꺼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식기구 꺼내야 되죠. 그릇도 꺼내야 되고 그다음에 라면도 꺼내야 되는데 이 라면이 전부 다 이 물건들이 전부 침상 아래에 있습니다. 근데 나는 침상을 깔고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깔고 앉아 있는 침상에서 일어나 가지고 인제 그 빈 공간으로 엉덩이를 옮기고 그다음에 침상 뚜껑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경우에 침상에 인제 보통 이제 저도 그렇지만 항상 요를 깔아 놔요. 요하고 뭐 겨울 같은 거 탄소 매트 이런 거를 깔아 놔요. 그다음에 쿠션도 깔아 보통 한 3겹 정도를 대부분 깔아 놔요. 그럼 3 겹을 막 이렇게 덜쳐 가지고 그 침상 뚜껑을 연다는 게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고역이냐. 딱 한 번만 해 보면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 왜 되느냐. 라면 끓여 먹기 싫어요. 그거 하기 싫어 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생각하면 '아이 뭐 굶지 뭐. 내지는 나중에 참았다가 나중에 싸 먹지 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만큼 불편합니다. 그만큼. 그런데 또 침상 합 이외에는 마땅하게 넣어 놓을 데가 없어요 또. 그래서 인제 스테리아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 인제 라면이 됐든 쿡탑이 됐든 실내에서 인제 사용하는 물건을 꺼내는 게 굉장히 고역입니다. 엄청나게 불편해요. 딱 한 번만 해 보면은 진짜 뭐 차 진짜 폐차 처분하고 싶을 정도로 짜증나고 불편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제 동영상 보셨겠지만은 저는 그래서 인제 그 수납 모듈을 제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제가 목공방 인제 목공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쁜 나무로 인제 원목으로 제작을 해서 저는 아무 불편함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요약 드리면은 인제 실내 수납 그 장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침상 아래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침상 아래 말고 인제 침상을 열지 않고 침상 이외의 곳에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를 사셔야 돼요. 그다음에 인제 가장 이제 치명적인 거 실외용 물품들을 수납할 공간. 이게 인제 사실 제일 치명적입니다. 이게 가장 치명적이에요. 스타리아라는 차량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인제 완전 스텔스 차박을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차량입니다. 왜냐하면 안에 있으면 진짜 너무 답답해요. 답답해 가지고 뭐 허리도 아프고 뭐 허리가 특히 굉장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서 있지도 못하고 하니까 또 잘 움직이지도 못하죠. 늘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은 인제 대부분 침상에 그 진짜 허리 아파요. 등받이도 없는 침상에 계속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리 아픕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스타리아 캠핑카는 인제 그 상황이 허락하면은 인제 그 밖에 있게 돼 있어요. 밖에 그 의자라도 하나 꺼내 놓고 바깥에 앉아 있게 돼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의자와 테이블을 꺼내 놓고 밖에 인제 앉아서 인제 뭐 밥도 해 먹고 노는 거죠. 그렇게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려면은 인제 실외용 뭐 릴렉스 체어나 테이블을 가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그 어디에 넣어 놓겠어요. 그게 인제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실외용 물품과 실내용 물품은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첫 번째는 실외용 부품은 아무래도 흙이라든가 먼지가 묻기 마련입니다. 묻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거를 실내에 가지고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또 물건을 인제 수납할 때마다 물티슈로 뭐 깨끗하게 닦는 것도 그것도 한 번 정도 해 보면은 두 번 다시 할 짓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대충 털어내고 바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실외용 물품 넣어 놓는데 실외용 물품도 같이 넣어 놓으면 난리가 납니다. 뭐 그릇 이런 데 막 흙덩어리 묻고 이래야 되죠. 진흙 묻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넣어 놔야 돼요, 분리해서. 그래서 실외용 물품을 넣는 수납 공간은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 실내용 물품은 인제 그 수납장은 그 수납 뚜껑이 실내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내에서 꺼내기 편하죠. 그다음에 실외용 물품을 꺼내는 인제 수납장의 뚜껑은 인제 문짝은 실내에 있으면 안 됩니다. 실내에 있으면은 먼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실외 거는 실외에서 인제 실외용 물품 수납은 뚜껑 자체가 밖에서 차 밖에서 열 수 있도록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실외용 실제로는 실내보다는 실외용 수납 공간이 더 커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실외용 물품 중에서는 작은 물건은 없습니다. 다 큽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테이블, 뭐 접는 테이블이라도 작을 수가 없습니다. 테이블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테이블 크죠. 그 다음에 릴렉스 체어 큽니다. 그 다음에 뭐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제 불멍을 하려면 화목 난로가 있는데 화목 난로도 아무리 작은 거 사도 큽니다. 다른 물건들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외용 물품과 실내용 물품 수납장은 확실하게 분리가 돼야 되고 실내용 물품 수납장은 뚜껑이 실내에 있어야 되고 실외용 물품의 수납장 뚜껑은 실외에 있어야 됩니다. 실외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차를 제가 따로 또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해 가지고 아무 문제 없어요. 아무 문제 없고 뭐 제 차에는 뭐 그 텐트까지 다 있어요. 항상 뭐 테이블 그다음에 이제 IGT 테이블, 그 스노우피크 IGT 테이블 풀 세트, 그다음에 릴렉스 체어 두 개, 그다음에 바나 칵테일 뭐 그다음에 이제 비상식량까지 한 3일 한 5일치 정도 식량까지 싹 다 항상 그 차에 싣고 실어놨어요. 늘 평소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닝 텐트, 그다음에 이제 그 루프탑 텐트 플라이까지 늘 그거 아마 그 스타리아 캠핑카를 운영하시는 분은 깜짝 놀라고 그게 가능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 가능합니다. 제 차는 실제로 지금도 주차장에 내려가면 다 실려 있습니다. 다 실려 있어가지고 항상 딱 떠나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딱 떠나면 되도록. 그런데 저도 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스타리아 캠핑카 중에서 국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유일하게 가능한 캠핑카는 딱 한 대, 제 차밖에 없습니다. 제 차밖에. 그리고 제 차는 이제 에어컨도 달려 있습니다. 에어컨 달려 있어가지고, 아우, 뭐, 에어컨 제가 한 이틀 밤낮을 틀어봤는데, 이틀 밤낮 틀어도 뭐 전기 안 모자랍니다. 안 모자라요. 전기가 오히려 남아요. 에어컨 틀어도 전기를 제가 60% 미만 내려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러면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어, 그날은 에어컨을 2박 3일을 틀었는데 그 대신 안에서 뭐 밥을 해 먹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또 밥을 해 먹고 이러면 전기가 더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그, 그 뭡니까?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그 12V 직류를 220V 직류로 교류로 바꿔주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요즘 나이가 드니까 이렇네요. 하여튼 그거를 반드시 3kW 이상을 사셔야 돼요. 2kW짜리로 하면은 쓸 수 있는 물건이 그게 없습니다. 드라이기도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당연히 안 되고요.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3kW를 쓰셔야 돼요. 제 거는 이제 3kW인데 3kW를 쓰면은 뭐 가전제품 거의 다 됩니다. 거의 다 되기 때문에 뭐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음, 저도 뭐 제 차를 사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왜 유니캠프라는 회사를 택했냐 하면은 제가 그 일단은 인터넷으로 뭐 당연한 얘기지만은 차를 구입할 때 엄청나게 많은 검색을 했어요. 진짜 폭풍 검색했습니다. 폭풍 검색했는데 검색해 보니까 이제 대단히 실망스러운 게 방금 말씀드린 조건을 저는 처음부터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목록을 뽑아가지고 이 조건들을 만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차를 찾아 헤맸어요. 찾아 헤맸는데 고도를 슬슬 낮추겠습니다. 이제 창이 걸 때가 다 됐죠. 고도를.
3천, 2,500까지 맞추겠습니다. 그, 그, 불행하게도 업체를 정말 많이 알아봤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를 다 만족하는 캠핑, 스타일의 캠핑 하나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해가지고, 안 살라 그러다가 제가 또 성격이 한 번도 사고 싶은 거 생기면은 사고에 많은 성격이라 가지고 포기가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작전을 바꿨습니다. 작전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은 아오모리가 거의 다 왔죠, 지금. 거의 아오모리 거의 다 와갑니다, 지금. 저 여기 보이는 도시가 이제 아오모리가 되겠습니다. 도달라처럼 착륙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작전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작전을 바꿨냐 하면은 음, 제가 원하는 조건을 그, 그 마- 조건의 차를 만들려면은 업체에서는 안 해주니까 최대한 업체에서 할 만큼 하고 나머지 이제 부족한 부분은 내가 직접 개조를 하는 거 이외에는 답이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입을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개조할 수 있는 차량, 그렇게 개조가 가능한 차량을 찾았어요. 그렇게 개조가 가능한. 그러니까 그렇게 개조가 가능한 차량을 이제 찾으니까 이제 회사가 한 세 개로 좁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찾으니까 구체적으로 조건 맞춰보니까 한 개 회사밖에 안 남더라고요. 나머지 회사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 한 개 회사가 뭐냐면 유니캠퍼였어요. 그래서 제가 유니캠퍼 회사 차량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제 이제 짐작은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저는 유니캠프 차를 산 거를 일체 후회하지 않습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차를 유니캠프 지금 현재 차를 사고 난 뒤에 어, 개조를 해가지고 나머지는 제가 개조했습니다. 직접 개조해가지고 방금 드린 조건을 이제 완전하게 만족을 지금 시키는 차량이 됐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캠핑카라는 게 한번 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캠핑카라는 게 우리 같은 물건을 살 때 그 나의 그 요구에 꼭 맞는 모든 것을 다 갖춘 물건을 사기를 원하잖아요. 원하는데 캠핑카는 그거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캠핑카는. 캠핑카 사는 거는 집 사는 거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이라는 물건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복잡한 물건을 그 집에 대해 가지고 우리의 요구 조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요구 조건을 싹 다 맞추는 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웬만큼 조건이 맞는 집을 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내가 추가적인 뭐 개조를 한다는 이래 가지고 맞춰 나가야 되는 거지. 단지 이제 그 집을 살 때 다시 개조를 전제로 사야 된다 이거죠. 개조를 전제로 내가 원하는 거하고 똑 맞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내가 맞는 그 조건에 맞게끔 개조할 수 있는 집이라 해야 되죠. 예를 들면은 뭐 나는 2층 집을 원하는데 사기를 1층 집 사놔놓고 2층으로 개조하겠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캠핑카가 똑같은 것 같아요. 캠핑카가 샀으면은 이제 내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가 추가해 개조해 나가야지 되는 물건이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만족스럽습니다. 완벽하게 만족스러워요. 단지 이제 스테레아 캠핑카 라스 실은 거지. 싫다기보다는 이제 내, 내 그 취향이 안 맞는 거지. 차 자체는 진짜 뭐 이상 완벽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뭐 그 회사를 절대로 인제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저도 욕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 회사 거짓말한 것도 워낙 많고 사기도 많이 쳤어요. 그걸 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도 없고 또뭐 얘기해 봤자 이미 존재하지 않는 회사죠. 원래 파산이 되면 모든 책임은 면제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저도 화나요. 그 회사에 대해서는. 화나는데 그리고 제일 화나는 게 뭐냐면은 시공 상태는 뭐 구조나 이런 거는 정말 끝내주는데 완벽해요. 완벽한데 시공 상태는 뭐 최악입니다. 정말 진짜 개발레발 했는 것 같아요. 회사가 망할 만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생각에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로 만약에 중고 스타리아 꼭 나는 스타리아 캠핑카를 사야 되겠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러면은 다시 말해 차박을 내가 무지 좋아한다 이러면 스타리아 캠핑카가 완벽한 솔루션인데 그 제일 제가 봤을 때 이상적인 거는 뭐냐면은 그 망했지만은 유니캠프 차를 사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맞아요.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은 방금 얘기했는 조건들을 맞출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유니캠프 중고를 사는 거죠. 중고를 사는데 이제 사양이 높은 걸 사야 됩니다. 사양이 낮은 건 아까 얘기했는 배터리 한 3개가 안 매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와서 매달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원래부터 배터리 한 3개 있는 걸 사는 수밖에 없어요. 착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캠프 높은 사양의 중고 차량을 사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개조해서 쓰시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스타리아 캠핑카로서는 가장 완벽한 캠핑카가 될 겁니다. 뭐 제가 이미 그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착륙을 하세요. 착륙을 할 때는 이제 굉장히 부드럽게 착륙을 지금 하고 있죠. 자, 아오모리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아오모리 공항에. 저희 비행기는 항상 그렇듯이 대형 이객기 가운데 유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행 과정 전 과정 중에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착륙이 제일 재밌어요. 착륙이. 착륙이 제가 봐서는 비행에 꽂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오모리 공항에 착륙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오모리를 이륙해서 삿포로로 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